안녕하십니까.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본부장 전태훈입니다. 저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을 지원하면서 이론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스타트업이 제대로 창업을 하는지 창업을 진단하고 있으며 실전 창업 교육을 만들어 예비 창업자와 창업은 했으나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스타트업이 등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창업하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부제는 실패하지 않는 창업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창업기업의 수는 130여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약 20% 정도가 기술 창업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창업 후 3년이 지나면 생존율은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10개 중 6개는 문을 닫는다는 말입니다. 창업의 길,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센터가 해마다 대구 지역 스타트업 800여 개를 실태조사하면서 창업 준비 기간을 물어봤는데요. 평균 10개월 정도라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리고요. 창업 후 시장 진입까지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 진입까지 기술 창업의 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연구개발, R&D를 거쳐 경쟁사에게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한 특허를 출원하고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창업은 특허 출원 전에도 가능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이든 법인이든 본격적으로 창업에 매진하겠다고 결심하면 창업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시제품을 제작하고 창업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자금이나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창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끝으로 양산 시제품을 만들고 초도 제품을 양산하면 시장 진입 준비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시장 진입 전에 추가로 직원 채용, 마케팅 등 신경 써야 할 게 있지만 대략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시장에 진입하였다는 것은 앱을 만드는 회사는 앱을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에 등록하였거나 제조 창업의 경우는 양산 초도 물량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판매를 준비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 출시 당일입니다.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최신식 창고에 초도 물량을 정성껏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요, 6개월 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창고에 거미줄만 쳐져 있군요. 제품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은 지난 6개월 동안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겪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지라고 밤마다 생각하셨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과정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감으로 창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감을 너무 믿는다는 것이죠. 창업은 고객의 지갑 열기가 핵심이 되겠는데요. 저는 해마다 200여 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제가 총괄하는 청년창업본부에서 지원하며 관찰한 결과 고객이 지갑을 열지 않는 제품은 제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만든 물건을 파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개발하는 제품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인지 고객이 이 제품을 살 것인지 등등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을 멘토링하면서 늘 물어봅니다. 제품 개발하면서 고객에게 물어보셨는지, 고객의 니즈와 문제는 파악하셨는지, 제대로 답을 하는 스타트업이 몇 명 안 된다는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중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총괄기관은 창업진흥원이고요. 전국에서 해마다 1000여 명 정도 뽑아서 대략 5천만 원 정도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비 창업자라면 꼭 준비해야 하는 필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 고객인 예비 창업자가 제대로 창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2021년에 우리 센터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운영하면서 30팀을 뽑는 과정에서 총 174건의 아이템이 접수되었는데요. 나이를 보면 70% 정도가 청년이 제안한 아이템이었고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창업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그래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일주일 동안 읽어보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타겟 고객을 제대로 설정하였는지, 고객에게 물어보고 창업을 하였는지, 즉 고객 검증을 거쳤는지 아닌지, 비즈니스 모델인 BM을 제대로 수입하였는지, 경쟁사 분석은 제대로 하였는지, 시장 조사를 충실히 하였는지 아닌지와 시장 규모를 제대로 추산하였는지 여부인데요. 타겟 고객은 10명 중 1명만이, 고객 검증은 아무도 실시하지 않았고요. 물론 12명 정도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요. 비즈니스 모델은 5명 중에서 1명이, 경쟁사 분석은 10명 중 3명만이, 제대로 된 시장 조사는 10명 중 2명만이, 제대로 된 시장 규모 추산은 10명 중 1명만이 실시하였습니다. 선정된 30개 기업은 각 항목에 대해 30에서 60% 정도의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놀랐던 점은 아무도 고객에게 묻지 않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고객인 스타트업은 감으로 창업을 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예비 창업 패키지 분석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자기가 만들고 싶어 하는 제품 만들기에만 열중하는구나 이고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는 관심이 없구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객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시장 조사 기관인 CB인사이트에서 몇 년 전에 창업하다 실패한 135개의 기업을 찾아가서 분석한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20가지 이유 중에서 스타트업이 고객과 관련하여 등한시하는 창업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실패하는 20가지 이유 중 1위를 차지한 시장 수요 부재는 40% 정도의 기업이 시장의 수요를 검증하지 않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출시하다가 큰 손해를 입고 문을 닫는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비친화적인 제품 생산인데요. 실패하는 20가지 이유 중에서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고객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서 결국엔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세 번째는 소비자 무시인데요. 실패하는 20가지 이유 중에서 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내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제품을 사지 않는 소비자는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스타트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비자 무시는 이처럼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위 세 가지를 정리하면 자신의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고객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물건을 만들다가 실패한다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의사가 창업을 결심하고 창업을 하였는데요. 창업에 8번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7.8기라고 8번 시도하고 실패하면 대부분 포기하는데요. 이분은 남과 다르셨습니다. 9번째 시도만에 성공하셨는데요.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경쟁해서 이기기가 어려운데요. 그 어려운 것을 해내셨습니다. 게다가 성공하자마자 전 직원에게 1억 원씩을 나눠준 회사가 되었다는데요. 여러분들도 창업에서 성공하시면 이 회사처럼 직원들과 그 성과를 나누는 대표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캡처한 게 되겠습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7월 달에만 본 서비스를 1,500만 명 이상 사용하셨고요. 누적 투자 금액이 1조 6천억 원을 넘었고요. 기업 가치가 9조 1천억 원이 된 스타트업의 전설이 된 회사, 바로 토스입니다. 저는 토스를 창업하신 이승근 대표가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창업 스토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승근 대표님은 토시 출시 전 4년 정도 8번의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8번 실패하시면서 실패의 원인으로 깨달은 것은 바로 본인이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서였다고 합니다. 여러 번 실패 이후에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뭐지? 하며 궁금했다고 하는데요. 9번째 시도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것은 그만두고요. 생각의 무게중심을 내가 원하는 제품 만들기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3개월간 팀원들과 함께 서울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사람들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고객들의 불편함을 수집했고 아이템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중 6번째가 토스 아이템이었는데요. 토스 아이템에 집중하여 지금의 성공 스토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다음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객이 원하는 아이템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파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만들어진 물건을 판다라는 것은 내가 만들고 싶은 물건을 판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객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느냐, 나아가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이냐,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제로 고객에게 물어보며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고객은 지금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불편이 있을까요? 어떤 경로로 이 제품을 구매했고 제품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요? 지갑을 열고 그 제품을 산 이유를 우리는 알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남들보다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영역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창업하기 전에 해당 분야 스타트업에 한 2년 정도 취직하여 경험을 쌓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창업에 대한 많은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창업 애들을 열심히 보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한 경험적인 요소를 창업 지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창업자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필요하면서도 실패와 성공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아주 긴 여정인데요. 열정이 없다면 쉽게 포기하고 말겠죠. 스티브 잡스의 명언, 무엇이 당신의 가슴을 노래하게 하는가 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실패하지 않는 창업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토스의 사례처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창업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창업은 고객을 위한 유니버스, 세계관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창업을 했고 고객은 창업자가 제공하는 혜택을 보고 다른 유니버스에서 창업자의 유니버스로 이사를 오는 것인데요. 이 유니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려면 유니버스를 만든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유니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애플은 컴퓨터를 파는 곳이 아니다. 애플은 고객 경험을 파는 곳이다. 창업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창업을 결심했으면 창업에 관해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타겟 고객 설정, 시장 조사, 비즈니스 모델 수립, 시장 규모 추산, 자금 조달 등등 대충 이해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객 검증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고객 검증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고객 검증만이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PSST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만의 유니버스를 만들기 위해서이고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투자와 용자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 시장 진출 이후에 고객의 관심을 끌고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PSST와 스토리텔링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인의 창업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창업 애들을 통해 공부하거나 멘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창업의 각 단계와 본인이 진도를 항상 체크하고 본인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PSST란 무엇일까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이후 지원사업의 평가 기준을 PSST로 바꿨는데요.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에 맞는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팀 역량은 무엇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P는 problem, 즉 문제인식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의 중요성은 어떠한지, 고객의 경험은 어떠한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S는 솔루션을 말하고 실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 것이며 지금까지 만든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더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경쟁사가 누구이며 경쟁사와 비교해서 차별성과 경쟁력은 무엇인지 분석을 합니다. 세 번째 S는 스케일업을 말하고 성장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고객에게 무엇을 주고 어떻게 돈을 받을지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에 관해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목표 시장의 특성과 구조는 어떻게 되고 목표 시장에 진출할 세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목표 시장의 규모를 추산하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청사진을 그립니다. 네 번째 T는 팀을 말하고 팀 역량을 의미합니다. 창업자와 팀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 노하우, 역량을 설명하고 본 솔루션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음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스타트업은 모든 자원이 부족하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역량, 기술, 유통, 판매, 네트워크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추구하고 끝으로 조직 관리와 인재 유치는 어떻게 해나갈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PSST를 정리해야 하겠지만 창업에 있어 PSST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물로 치면 기초와 기둥, 지붕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의 3요소는 악당인 빌런, 영웅인 히어로가 역경을 극복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스트러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창업 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하곤 하는데요. 창업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자신만의 유니버스, 세계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템의 앞으로의 고객이 될 사람들은 누군가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누군가의 유니버스 속에 갇혀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빌런에게 납치되고 있는 거예요. 납치되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고요.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있죠. 그 유니버스에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 유니버스로 안 넘어오게 되겠죠. 지갑을 안 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빌런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쟁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고통과 괴로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고객이 빌런에게 속고 있는 거죠. 고객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고요. 해결하지 못한 니즈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고객을 구해내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히어로가 탄생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빌런이 고객에게 저걸 가지고 10만 원이나 받아먹고 있네. 5만 원이면 될 텐데 그 니즈를 아직도 못 해결해 주고 있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솔루션을 생각해냅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고객의 잠재력을 해방하는 도구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유니버스를 건설해 나가는 거죠. 솔루션은 우리의 고객이 빌런에게 속고 있음을 인지하게 하고 지갑을 열고 우리의 유니버스로 옮겨오게 하는 장치입니다. 경영사가 해결하지 못한 니즈와 고통을 해결해 주면서 대신 돈을 받는 거죠. 우리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많은 역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역경을 헤쳐나가면 우리만의 유니버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3년 후, 5년 후 이렇게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과정이 역경 극복 과정, 스트러글이 되겠습니다. 성장 스토리죠. 이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고객이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속에 취향과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이 얻어갈 혜택을 수치화하고 정량화해서 고객이 얻어갈 것을 명확하게 거래줘야 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그들과 관련된 내용과 고객 경험으로 쉽게 설명하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과정이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지갑을 열게 하는 서사, 내러티브가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술 창업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창업의 단계를 이해하고 창업자가 창업 단계에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진단해야 합니다. 창업 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 아이디어 단계, 두 번째로 시제품 제작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제품 상용화 단계, 네 번째 단계가 시장 진입 단계, 다섯 번째 단계가 성장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위해서 창업자의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유니버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 PSST와 스토리텔링을 잘 구축해 나가야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